안녕하세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리뷰 전문 채널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은 댓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영양제 말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보시죠.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지방간도 좀 있고 동맥경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쭤봅니다. 오메가3, 비타민, 밀크시슬, 루테인 등등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먼저 댓글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대사질환 전 단계이신 분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대로 다 먹다 보면 대사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트 가보면 정말 먹기 편하게 만들어진 식품들이 넘쳐나요. 유통기한도 길고 보관도 쉽죠. 게다가 이제 맛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가공식품들을 계속 근데 먹다 보면 사실 칼로리는 되게 충분해요. 충분하지만 문제는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몸이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렴하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쉬운 탄수화물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는 지방까지 많이 쌓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과자, 빵, 면 이 중 하나는 다들 거의 매일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이 이제 양과자잖아요. 저희 채널 등장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탄수화물 식단 하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식품을 각자 닉네임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 하기 전에는 1일 1과자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주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과자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특히 간편식, 시리얼, 그리고 냉동볶음밥 이런 거 되게 그냥 빠르고 빨리 배 채울 수 있고 하니까는 맛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대체를 했었어요. 외식도 많이 하고 요리하는 게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때 근데 정말 비염으로 매일 약을 먹고 만성 피로에 피부 상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까지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몸에 좋다는 거 막 챙겨 먹었거든요. 홍삼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근본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먹는 것이 영양제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마 다들 집에 있으실 거예요. 이 올리브유로 그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저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에서 2숟갈 정도 마십니다. 원래는 테이블 스푼으로 이제 하나에서 2숟갈 정도인데 되게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니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이렇게 따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오이를 마신다고 하니까 안 마셔보신 분들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 아까 댓글에 지방간, 동맥경화,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경우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총체적으로 대사질환자로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앓고 있는 증상이에요. 일단 발견했을 때 그 수치가 위험할 정도면 약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게 맞지만 사실 약을 평생 먹으며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단의 변화를 줘야 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식단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자체가 이런 건강 식단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채널이에요. 영양제로 구독하신 분들은 건강 식단,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이런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올리브 오일 제가 먹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메가3 영양제 가성비 1등 추천편을 보신 분들은 세포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고, 그게 또 조직이 막 여러 개 모여가지고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 세포인데, 이 세포막이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중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막이 비누방울 막보다도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얇은 막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로부터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여러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세포 내부로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포막은 식단에 의해서 유입된 지방이나 단백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지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먹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 말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우리 세포막 구성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어떤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올리브 오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올레산이에요. 이게 올리브 오일이 주요 생물활성 성분인데요. 올레산 말고도 다른 미량 성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미량 성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산화 안정성 및 독특한 풍미나 색 같은 특성의 역할을 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그냥 음식에 뿌리지 않고 그냥 드셔보신 분, 이렇게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랜드마다 맛 그리고 향이 다릅니다. 이런 미량 성분은 올리브 오일이 생산 지역의 기후나 아니면 숙성 정도, 수확 시기 등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실 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많이 들어있는 올레산 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포막 유동성을 증가시켜줍니다. 특히 오메가6와 많은 포화지방의 섭취로 세포막의 이런 유동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굳어있는 경우는 올레산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버진 올리브 오일을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세포막이 인지질 내로 올레산이 끼어 들어가게 되고 세포막의 올레산 농도를 최대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막의 생체 물리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포 대사가 원활해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혈압 감소 효과입니다. 혈압 감소에 대한 올레산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극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경로는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는 조직이 지방 조직이랑 근육인데요. 포도당을 흡수할 때 세포막에 글루포라는 분자를 보내서 포도당이 이렇게 잡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인슐린이 세포막에 이 글루포를 나오게 하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의 비율에 의해 이러한 신호가 잘 가게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올레산이 세포막에 풍부하면 이런 신호가 잘 가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말은 인슐린 반응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제약회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약이 없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올레산이 간세포막에 이렇게 막 혼입된 경우 약물로 유도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런 동물 모델에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올레산은 성장과 분할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으로 정상적인 개체의 샘플과 비교해 볼 때 심한 알츠하이머 유형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전두 피질 회백질에서 지방산의 사후 분석을 했을 때 올레산이 현저하게 치매 환자들에게서 감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뇌 미토콘드리아 막에 올레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노화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뇌보호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가요? 올레산 하나만으로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더 좋은 건 올레산 이외의 다른 작은 성분들도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버진 올리브 오일이 여러 미량 성분들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분액은 스쿠알렌, 베타카로틴, 루테인인데요. 스쿠알렌은 올리브 오일 자체의 산화 방지제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피부에 가장 많이 축적돼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피부에 자외선을 쬐가지고 스쿠알렌을 먹은 그룹과 아닌 그룹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자외선으로 유도된 DNA 손상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결과는 인간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방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랑 루테인은 눈 건강에 되게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빛 에너지, 광자를 전기 반응으로 전환시키는 그 반응이 눈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비타민 A 등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올리브 오일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루테인까지 있는데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한 망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하게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소장벽에서 콜레스테롤 운반율을 감소시키고요. 이러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스테롤들도 있는데 걔네들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많은 미세 영양소들이 또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대사활성, 염증 억제, 세포 기능 정상화를 위한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올리브 오일이 성분이 막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에 막 쏙쏙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요 성분인 올레산 말고 다른 미량 성분들이 과연 그렇게 작은 양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작은 성분들이 친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막에서 우선적으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세포막으로 거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량 성분의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막이라는 공간적 제한이 국소 농도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될까요? 저희 채널이 처음에는 건강 식재료 팟캐스트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올리브 오일 고르는 법, 그리고 괜찮은 제품 5종 정도 맛을 보고 리뷰까지 했어요. 못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만 저희가 모아서 정리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리뷰 이후로 지금 제가 최종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대체코랑 마그나스루인데요. 품질, 맛, 가성비 모두 괜찮은 제품입니다. 일단 둘 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고요. 저온 압착을 기본으로 한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그런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코 같은 경우에는 품질 대비 가성비가 좀 뛰어나서 요리에 많이 씁니다, 저는.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쓰고 있고요. 마그나스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전 리뷰할 때도 저희 멤버 4명 중에 3명이 맛있다고 했고, 얼마 전 리뷰에서도 청포도의 상큼함으로 시작해서 아몬드의 뒷맛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린 제품인데요. 그 리뷰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 또 누르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코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를 블렌딩해서 사용했다면 마그나스루는 피쿠알이라는 올리브 단일 품종을 사용한 고급 올리브유고요. 물론 훨씬 더 비싼 올리브유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성비를 조금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좋은 올리브유를 섭취할 수 있는 마그나스루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시는 용도로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일단 집에 있는 올리브유 한번 보시고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라면 마셔도 되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거 먼저 한 숟가락 이렇게 따라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사가지고 드셔보시고요. 뭐 살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제가 대체코랑 마그나스를 추천하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맛없는 거 사면 진짜 좀 또 맛이 없어요. 약간 느끼한 맛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 사서 드시길 바라고요. 출근할 때 아침에 공복이라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출근할 때 한 수저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두 수저까지 드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숟가락 기준으로 드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